우스갯소리로 김밥 나라가 스타벅스가 됐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입지입니다. 입지. 입지와 인지성과 유동성, 상권 이게 가능해야만 스타벅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제가 건축설계사무소 오픈스케일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대략 한 60여 개 작품을 준공을 했는데요. 작품의 유형별로 보면은 제가 이제 제 영상에도 소개했듯이 협소주택, 협소상가주택, 꼬마 빌딩, 다세대 주택, 그리고 회사 사옥,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들을 제가 설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소개할 작품은 근생시설의 작품인데요. 그동안 제가 설계 작품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디자인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얼마가 잘 되느냐 따라서 그 건축물에 대한 가치, 그리고 임대라든가 또 매매라든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 디자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건축물이라는 거는 한번 설계해 놓으면 오랫동안 서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은 한번 결정을 해 놓으면 한 50년 동안 그 자리에서 서 있는 어떤 건축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축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설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설계가 잘 되어야만 시공이 잘 되는 거지, 건축 시공하는 사람들은 설계한 것을 시공하는 사람들이 건축 시공자이기 때문에 물론 시공자를 잘 만나야 되죠. 그러나 시공자를 만나기 이전에 건축 설계자를 잘 만나서 좋은 설계를 하고 그거를 시공자와 같이 끝까지 잘 구현하는 것이 최종적인 건축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작품은요, 스타벅스 3본 사거리점이 되겠습니다. 스타벅스 3본 사거리점. 이 스타벅스 3본 사거리점도 2018년도에 준공을 했는데요. 이 동네에서 사시는 분이 저에게 또 좋은 건축물을 만들어서 한번 방문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자, 이 스타벅스 3번 사거리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슈가 될 만한 프로젝트인데요. 김밥 나라가 스타벅스로 됐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준공하고 나서 제 블로그에 한번 올렸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호응이 있었습니다. 왜 호응이 있었냐? 김밥 나라가 있었던 건물이 스타벅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놀라운 변신이었다는 거죠. 놀라운 변신이어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김밥 나라가 스타벅스로 됐는지 그걸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밥 나라가 스타벅스로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대지 면적이 175평이 되는 군포시 3본 사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현장을 방문했었을 때 대지의 위치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은 이 3본 사거리가 굉장히 큰 대로변입니다. 대로변인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 건너편에 있는 상가 건물이 되겠습니다. 대략 한 10층 정도 되는 상가 건물인데요. 이 땅이 저희가 진행했었던 이 프로젝트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었고요. 이 가로를 기준으로 해서 건너편은 이렇게 큰 상가 지역이 들어와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10층의 상업지역에 대한 모습이고요. 자, 지금 사진도 이 프로젝트의 이 대각선 방향으로 펼쳐져 있는 상업시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도시에서 상업 건물 보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경제성 때문에 그런 거죠. 경제성 때문에 공사비를 최대한 줄이고 그렇게 특별함이 없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는데, 사실 3번 사거리 부분은 많은 교통량이 있고 어떻게 이제 코너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입지적으로 좋았던 프로젝트고요. 이게 보시면은 이 가로를 기준으로 해서 왼편으로는 상업지역, 그리고 이 땅부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용적률이 200%. 그래 잘 지어봤자 5층 프로젝트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입지가 굉장히 좋았었던 프로젝트고요. 이 모습은 대지의 좌측면에서 본 부분입니다. 대지의 뒤쪽에 이 아파트가 들어 있었고요.
이 코너 부분에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자, 공사 전에 여기에 이제 세차장으로 일부 활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는 1층에 김밥나라가 위치해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 김밥집을 애용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김밥나라를 보시고 2층에 이제 미용실, 3층에 사무실 이렇게 이제 한 건물이 있고요. 또 옆으로는 한 건물이 또 있어서 두 개의 건축물을 합해서 신축했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장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김밥나라가 있는 요 이제 모습과 또 세차장 그리고 이제 김밥나라 우측에 건물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자세하게 보시면은 김밥나라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새로 신축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디자인 컨셉을 잡으면서 고민했었던 점은 사거리의 상권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제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상권이 좋기 때문에 그 상권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자, 그리고 1층은 상가를 최대한 배치하자. 이게 컨셉이었습니다. 1층은 상가를 최대한 배치하자. 우리가 이 작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주차라고 그랬죠. 주차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사거리가 면한 부분에서는 주차가 매우 민감한 부분이죠. 그래서 1층은 상가를 최대한 배치하자라는 고민이 있었고요. 주차장은 그래서 지하로 계획을 하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하로 계획을 하자. 주차장은 지하로 계획을 하자. 그래서 왜 지하로 계획해야 되느냐? 이 사거리의 상권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면 1층에 자연스럽게 상가를 최대한 배치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차장을 지상에 하면 상가의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은 지하로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랜드마크적인 디자인을 해서 사거리에서 인지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좀 썼고요. 그리고 설계를 하면서 바로 스타벅스와 컨택을 해서 스타벅스가 두 개청이 입점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처음부터 스타벅스가 들어오는 걸로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예산과 공사비 부분입니다. 합리적인 예산과 공사비 부분. 군포 같은 경우는 경기도 지방입니다만은 공사비 부분은 사실 민감하죠. 공사비 부분은 민감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구현을 하고 또 외관 재료라든지 또 내부 마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예산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만 또 그거에 맞게끔 시공사의 견적도 받고 또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예산과 공사비 이 부분도 매우 중요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디자인 제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3본 사거리에 대로변에 있고 코너변에 있지만 아쉽게도 2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선 후퇴 지역이었고요. 2m 후퇴를 했습니다. 이 지역은 예전에 이제 미관지구였기 때문에 건축선을 후퇴를 했고요. 자, 그리고 주차 계획은 10대 이상을 해야 됩니다. 10대 이상을 해야 되면은 장애인 주차를 한 대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장애인 주차를 한 대 설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차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민감하고 고민을 했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리고 비정형의 긴 땅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이 부분이었고요. 설계하면서 무척 좀 애로점이 있었던 부분은 바로 이 주차 계획입니다. 주차 계획. 자, 주차 계획은 사실 땅이 100평 미만이면은 주차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대략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해보면은 150평 정도는 되어야만 지하로 주차 계획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계획하실 때 여러분의 대지 면적이 150평 정도는 되어야만 1층을 풀로 상가로 활용하고 지하로 주차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컨셉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셉은 horizontal and dynamism이라고 했습니다. 즉, 땅 모양이 길기 때문에 수평성을 최대한 강조하는 그러한 좀 내용으로 고민을 했었고요. 또 그리고 수평성과 함께 좀 다이나믹한 그런 느낌을 살려보고자 좀 고민을 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디자인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디자인을 진행했었던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건축주와 대략 한 4개월에 걸쳐서 만든 최종적인 결과물이죠.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한 3개월 정도 하고 허가를 얻기 때문에 자, 이게 최종적으로 나왔었던 외관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수평성을 강조를 하고요. 수평성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메스가 수평감 있게 쭉 나온 거죠. 거기에 어떻게 좀 변화감을 주느냐, 입체감을 주느냐, 그걸 가지고 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이 이미지는 건물의 우측에서 본 부분입니다. 우측에서 본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너무 평면적으로 보이면은 건물이 무미건조하기 때문에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건물의 메스를 좀 사선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공사하면서 조금 힘들었다고 해요. 골조에서. 설계에서는 큰일이 아닙니다만 현장에서는 이렇게 조그만 사선을 틀어놔도 골조 짜는데 좀 고생을 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대지의 이제 좌측면, 주차장 입구 부분입니다. 여기가 주차장 부분이고요. 바로 좌측 부분에 이제 아파트가 있죠. 그래서 아파트에 이제 바로 면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4층 부분을 좀 입체감 있게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4층 부분에 좀 포인트를 줬다. 자, 이게 정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면 부분에서 보시면은 이제 건물이 옆으로 길게 형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수평성을 강조를 하고, 또 제가 좀 고민했었던 부분이 이 간판들입니다. 간판. 사실 상업 건축들은 건물을 잘 설계를 해도요, 나중에 이 간판이 상당히 건물의 미관을 해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건축물의 간판 계획을 다 해서 최종적으로 준공을 하게 되면은 이 간판대까지 다 설치하는 걸로 미리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구 부분은 입구 나름대로의 정면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입구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CG 모습이 되겠습니다. CG 모습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외부 CG 회사에 맡겨서 나온 부분인데요. 이 스타벅스가 여기 1층과 여기 2층, 이 두 개 층을 스타벅스가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계단실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의 좌측, 우측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좌측 부분에는 좀 면적이 큰 상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1층하고 2층이 마련되어 있고요. 3층, 4층 나머지 용도는 의원 용도로 이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도면을 보시면요. 이 도면의 코너 부분을 좀 보시겠습니다. 코너 부분은 이 대지가 4개의 필지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큰 사거리 중심으로 해서 왼편에는 상업지역, 오른편에는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필지가 4필지죠. 그러니까 아까 사실 이제 김밥나라가 있었던 건물은 요 3필지를 쓰고 있었고요. 여기 오른쪽에 조그만한 필지가 있었습니다. 이 필지는 바로 작은 건물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4개의 필지를 합필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배치도입니다. 배치도를 보시면 건축선 2m 후퇴한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예전에 미관지구가 있었기 때문에 건축선 2m를 후퇴를 했고요. 자, 주차 부분은요, 1층의 상가를 코너 부분에, 도로 부분에 최대한 배치를 하니까 이 뒤쪽으로 주차 진출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으로 지하 주차장 입구가 되면서 쭉 내려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 계획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엘리베이터라든지 계단실이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차가 안 풀리면 이 평면 계획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이런 비정형적인 땅 안에 계획을 열대를 하다 보니까 주차 반경이라든가 주차 폭이라든가 이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계단실 위치도 자연스럽게 정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상가라는 게 이제 왼편, 오른편 이렇게 나눠지게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주차 계획 평면은 제가 좀 공개를 할 수는 없고요. 상당히 좀 어려운 여건에서 주차 계획을 했다. 그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벅스 3번 사거리점의 설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군포시 3번동 111번지, 대지 면적은 175평, 연면적은 510평이 되겠습니다. 꽤 크죠, 연면적이. 지하층까지 다 포함했기 때문에 연면적이 좀 많다. 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고요. 용도는 스타벅스, 그리고 의원, 약국, 그리고 사무실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외부 마감 재료는 고홍석 버너입니다. 요즘 고홍석 버너 수급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고홍석 버너로
마감재를 사용을 했다. 자, 그리고 컬러 스테인리스. 설계는 오픈 스케일 건축사 사무소 이관용 건축사가 했고요. 여기 건축 사진은 최수옥 사진작가, 그리고 시공사는 하나종합건설이 했습니다. 건축 허가는 2017년 7월 10일 날 허가를 받았고요. 준공은 2018년 11월 22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준공 작품이고요. 설계는 오픈 스케일 건축사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자, 스타벅스 3번 사거리점의 층별 면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이 92평. 이거는 이제 전용 공용 다 합친 거죠. 자, 스타벅스의 전용의 면적이 1층에 50평입니다. 자, 그리고 2층이 95평인데 스타벅스 전용이 40평.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타벅스에서 요구하는 면적이 대략 100평 내외가 됩니다. 100평 내외. 여기는 이제 전용 면적이 대략 90평이었기 때문에 공용까지 하게 되면 대략 100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층과 2층이 스타벅스가 90평 정도로 쓴다. 자, 3층이 95평, 4층이 92평인데요. 용도는 의원으로 사용하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자, 준공한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한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게 준공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최수옥 작가가 사진 찍은 건데요. 준공한 사진을 보시면은 이 김밥 나라가 어떻게 스타벅스로 어마어마한 변신을 했는지 여러분이 극명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타벅스 3번 사거리 이 프로젝트가 준공한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아까 보셨던 CG 모습이죠. CG 모습과 준공한 모습 한번 좀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이게 준공한 모습이고요. 이게 CG의 모습입니다. 자, CG는 건축물 디자인이 다 끝나면서 만들기 때문에 이거를 시공을 그대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잘 마무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CG와 최종적인 준공의 건축물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 외관의 느낌이 살짝 다를 뿐이지 거의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최종적으로 준공한 모습이고요. 이게 공사 전에 김밥 나라가 있었던 준공 전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스타벅스가 들어온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과 2층을 스타벅스가 쓰고 나머지 층은 의원 용도로 사용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간판대 자리를 마련해 놨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층별로 하나씩 했고요. 여기 또 입구 부분에도 간판대 자리를 마련해 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건물의 입구 부분, 그러니까 건물의 이제 우측 부분이죠. 우측 부분의 요 입구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건물 간판대라든가 똑같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좀 다이나믹한 부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건물의 유리면을 안으로 좀 집어넣었다. 이거를 좀 보실 수 있죠. 이게 이제 그림자가 떨어지면은 상당히 건물의 좀 느낌을 그대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모습 보시면은 대략 3번 사거리점이 어떻게 변신했는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건축물의 우측에 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변했다는 부분이고요. 이게 건축물의 좌측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위쪽에 아까 포인트로 이렇게 입체감 있게 베란다를 만들어 놔서 건축물을 조금 풍부하게 좀 만들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입구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주차장 부분이죠. 여기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여기 4층에 베란다 일부분을 만들어서 좀 입체감을 줬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도 건물의 우측 부분에서 본 사진인데요. 좀 다양한 느낌, 또 인면적인 느낌, 또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는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스타벅스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시면은 스타벅스의 간판이 붙어 있죠. 스타벅스 간판이 붙어 있고 스타벅스가 이제 인테리어를 진행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자, 준공 후에 스타벅스가 인테리어를 마무리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외부에서 보면은 스타벅스 간판이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스타벅스의 야경 사진이 모습이 되겠고요. 요게 이제 내부 사진이 되겠습니다. 내부 사진을 보시면은 여러분 스타벅스의 인테리어니까요. 이 부분은 이제 건물주가 안 하고 스타벅스가 하게 되는 거죠. 계약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이제 근생은 뭐 가장 기본적인 마감만 해놓고 나중에 스타벅스가 들어와서 마감을 한다. 자, 이게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모습이 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모습을 보면은 이제 계단까지는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하고요. 이 계단 부분도 다시 스타벅스 인테리어를 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했었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외부 마감해 놓으니까 스타벅스가 이 동네에 거의 뭐 휴게 장소, 공부방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사례고요. 이게 2층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2층의 사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공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스타벅스가 하나 들어오면 이제 주변의 커피점이 다 어렵습니다만은 주변 인근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어떤 좋은 휴식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습도 내부 인테리어 샷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본 사진인데요. 밤에 찍은 모습이고요. 자, 이 사진은 현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1층 현관으로 들어오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바로 엘리베이터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단은 이 엘리베이터 후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2층, 3층, 4층을 올라가는 동선의 편리함을 위해서 바로 엘리베이터를 진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 자, 이게 이제 공용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모습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스타벅스하고 연결된 내부 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계단이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까지 김밥나라가 어떻게 스타벅스로 변했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공사 전에 이 현장 사진, 김밥나라가 있었던 이 두 개의 건축물을 합해서 이렇게 하나의 큰 건물로 만들었다. 그리고 4층으로 지으니까 굉장히 건축물이 좀 아담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김밥나라가 스타벅스로 된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김밥나라가 이렇게 변모한 점, 이 건축물이 하나가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이 마을에 또 이 도시의 풍경이 상당히 좀 확 바뀌는 그런 즐거움을 좀 줄 수 있잖아요. 스타벅스라는 어떤 글로벌 프랜차이즈점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스타벅스를 좀 유치를 하려고 의뢰도 들어오고 또 문의도 들어왔는데요. 사실 스타벅스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팀들이 대지의 조건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상권 분석이라든가 또 입지 분석,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유동성, 또 인구의 어떤 밀집,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가능하다, 불가하다 이 부분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입지입니다. 입지와 인지성과 유동성, 상권, 이게 가능해야만 스타벅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스타벅스를 한번 유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8년도에 준공한 스타벅스 3본 사거리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김밥나라가 스타벅스가 됐네. 자, 코로나 경기 여파에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버티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설계 작품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